다시 만났지만 엄마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곁을 지나가고 있었고 백화점의 소음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딸 사이에는 다른 흐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침묵이 다시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서둘러 깨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저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이 남아 있었고 그 세월은 엄마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엄마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무언가를 요구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가 말없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조금 놓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는지 같은 질문들은 모두 마음속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 질문들은 언젠가 꺼낼 수도 있고 끝내 꺼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질문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대신 엄마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그 말에는 판단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큰 포옹도 눈물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묻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만남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이 자리에서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걷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자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자 다른 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속도를 살피듯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매장에서는 익숙한 음악과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걸음은 그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서로를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으려는 듯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함보다는 아직 말을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딸의 옆모습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웠지만 함께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보이는 얼굴에는 눈길이 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엄마가 모르는 시간이 쌓여 있었고 그 시간은 함부로 묻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시 시선을 앞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 역시 엄마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기척이 분명히 느껴졌고 그 기척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그 감각을 오래 붙잡고 싶지 않으면서도 쉽게 놓아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걷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걸음을 더 걸은 뒤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은 많았지만 지금 당장 꺼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데에는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는 듯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은 그렇게 함께 걷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랜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려 하지 않는다는 약속처럼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건넨 아주 일상적인 말. 두 사람이 몇 걸음을 더 옮겼을 때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의미를 담아 고른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많네. 그 말은 특별할 것 없는 관찰이었고 백화점이라는 공간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대답 역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침묵이 이제는 말을 해도 괜찮은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변화가 느껴졌지만 굳이 더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말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이유나 그동안의 사정을 묻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딸은 엄마의 그 태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큰 질문이 나오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괜히 긴장을 풀어보려는 듯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주말은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덜 붐비는 것 같아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 말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작은 시도였고 동시에 엄마의 방식에 응답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늘 복잡해.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아주 사소한 말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과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 덕분에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말 한마디가 오랜 공백을 단번에 메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꺼내지 못한 말들. 딸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침묵 사이사이로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꺼내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걷는 속도, 고개를 드는 각도, 앞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두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딸이 기억하고 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월이 남긴 흔적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말없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문장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해요라는 말도 떠올랐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 조용한 걸음이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지금 이 시간이 질문과 설명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괜히 바닥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이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두겠다는 배려처럼 다가왔습니다. 딸은 그 배려를 함부로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말을 삼켰습니다. 언젠가 꺼내야 할 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침묵이 더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함께 걷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렇게 꺼내지 못한 말들을 마음속에 남겨둔 채 엄마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이어진 행동. 두 사람은 잠시 매장 앞에 놓인 의자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먼저 앉자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먼저 의자 쪽을 바라보았고 딸은 그 시선을 따라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의도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딸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라라는 말도 괜찮으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병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 속에는 고맙다는 말과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매장 안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확인도 점검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그 행동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질문 없이 건네진 물병, 아무 말 없이 허락된 휴식이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되지 않은 말을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숨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이어지는 행동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건네진 물, 함께 쉬는 시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행동들은 크지 않았지만 오랜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려 하지 않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이어진 행동들은 두 사람에게 충분한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명보다 존재가 먼저라는 것, 질문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잠시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같은 시간을 살아가며 말입니다. 딸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순간, 잠시의 시간이 흐른 뒤 딸은 손에 쥔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 소리는 이 짧은 침묵을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로 한동안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분명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를 부르기까지 딸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짧은 부름에는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시간과 망설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마주 보았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친 채로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해둔 설명도 정리된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완벽한 말보다 진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서요. 딸의 말은 끝맺지 않은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문장을 완성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에는 이해하려 애쓰는 기색보다 들어주겠다는 태도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그 반응에 용기를 얻은 듯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꺼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묻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말을 조금씩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과거를 정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침묵으로만 이어지던 시간 위에 처음으로 놓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대답. 딸의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안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꺼내진 말이 충분히 머무를 시간을 주는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곱씹듯 잠시 바라보고 숨을 고르며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지만 그 작은 동작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들었다는 뜻이었고 이해하려 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고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겪어왔을 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처럼 들렸고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같은 말들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질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앞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사정이 있는 거지. 그 말은 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해왔던 말이기도 했고 삶을 대하는 엄마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 문장을 들으며 엄마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들 속에는 기다림과 침묵으로 쌓아온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서 답을 받아내려 하지 않았고 과거를 정리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만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 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의 수는 적었지만 그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대답 하나로
두 사람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두를 이유도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안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엄마와 딸에게는 그 흐름이 조금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굳이 앞당기거나 밀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딸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묻지 않겠다고 정한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시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이 입을 열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해야 할 말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꺼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조급하지 않다는 점이 딸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설명해야만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말도 없었고 다음 약속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만 걸어보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딸의 옆에 서서 같은 속도로 발걸음을 맞추었고 딸은 그 옆에 있는 존재를 의식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그 모든 기다림이 오늘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마주했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과거를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미래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딸이 돌아온 이유를 묻지 않아도 떠났던 시간을 정리하지 않아도 지금 이 하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오늘을 받아들였고 딸 역시 그 오늘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남습니다.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